네, 오늘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인명사고도 났고 이 사고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막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것이 왠지 좀 얌체 같고 뭐 도리에 어긋난 행동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 가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고 수습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내용 다뤄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요. 질문도 많았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를 보면, 이분은 현대산업개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공사를 실제로 한 하청의 문제인가요? 라고 문의하셨고요. 한 층이 일주일 만에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데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공정관리 관련해서 문의해 주신 분도 계시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 아닌가요? 한중 콘크리트라고 하죠. 겨울에 치는 콘크리트를. 요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배근을 결속선으로만 하지 않고 서로 용접하면 어땠을까요? 라고 질문도 해주셨고요. 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라고 하면서 붕괴 사고 전반적인 원인이 뭔지 궁금해 하신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보면, 공동주택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 리뷰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런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했나, 이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 질문 내용을 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6일 만에 올린 거 잘못된 거 아닌가. 두 번째, 동절기 양생에서 뭔가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세 번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건 괜찮은 건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밑에 층 타설했다고 친다면 오늘 이 상태에서 벽체 먼저 할 일이 벽체 위치, 내부의 벽체 위치 먼저 표시를 합니다. 안방은 어디야, 화장실은 어디야, 뭐 거실은 어떻게 벽이 돼 있어, 뭐 이런 걸 이제 그 표시를 해요. 이게 첫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되는 날 외부의 깽폼 요걸 이제 올리죠. 세 번째 되는 날 벽체 철근 조립하고, 4일차 때 내부 벽체, 그러니까 내벽의 거푸집, 이걸 알폼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를 밑에 층에서 끄집어 올려서 다 조립해서 착착 벽을 만들고, 5일차 때 슬라브 거푸집 설치하고, 6일차 때 슬라브 철근 배근해서 타설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날 타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6일 또는 7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현장의 한 개층 공정 사이클이에요. 아파트를 2주 만에 한 개층씩 올리는 건설 회사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게 2주는 안전한 거고 뭐 6일은 잘못된 거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강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가 해체할 이 벽체의 강도가 나오느냐, 슬라브의 강도가 어떤 기준이 되는 강도보다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레미콘이라는 거가 이게 굳으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건설회사 입장에서 막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뜯어서 올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단단함의 정도인 기준 강도, 이걸 명시해 놨어요. 수직 거푸집은 5메가파스칼, 이 메가파스칼이 단단함의 정량적인 단위인데, 하여튼 5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강도가 나오면 해체해도 돼. 수평 거푸집은 좀 더 세야 되니까 14메가파스칼 이거 나와야 돼 라고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순간에 뜯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6일 사이클 나오고 7일 사이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면 저 강도가 빨리 발현이 될 거고, 추우면 좀 천천히 발현이 되고 이렇다고요. 이게 물의 화학작용 때문인데, 이거 수화반응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저렇게 겨울이 되면 폭 뒤집어 씌워요. 하얀색 천막 저걸로 완전히 동 전체를, 타설하는 층 전체를 폭 뒤집어 씌우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열풍기를 떼기도 하고 난로를 떼서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준다고요. 온도 조건에 따른 보온 양생 방법도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 추울 땐 어떻게 하고 많이 추울 땐 이렇게 해라. 이것도 건축표준공사 시방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그 기준이 되는 단단함, 여기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그날 들어온 레미콘을 지금 보시는 직경 15cm, 높이 30cm 이 원기둥 모양 저게 있잖아요. 저 형틀의 레미콘을 벗어 굳혀요. 그걸 공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공시체를 굳힌 다음에 저걸 깨보는 거예요. 압축 강도 테스트기에 넣어서 깼을 때의 강도가 측량이 돼요. 그랬을 때의 단단함의 정도로 5MPa이냐 14MPa이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천막을 둘러싸고 뭐 안에서 가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충분히 따뜻한데 어디는 그렇지 않은 데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강도를 테스트하는 공시체를 그래서 현장의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혹독하고 추운 조건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춥고 불리한 부위도 기준이 되는 강도를 만족했을 때 그때 거푸집을 뜯어야지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쪽 벽은 뭐 예를 들어서 보온 양생이 잘 돼서 강도가 충분히 나오는데 저쪽 방 구석에 있는 벽은 통째로 막 밤새 찬바람이 그대로 막 다 들어와가지고 전혀 강도가 안 나와. 그러면 거푸집을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중 콘크리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광주 아파트의 구조체도 실제 그 구조체, 벽체 이것도 조건대로 잘 진행이 된 품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실제 그 벽체의 그 부위를 아까 그 공시체 모양, 원기둥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코어링해서 채취한 거예요. 경찰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이 저거 실제로 깨보려고, 강도가 나오는지 깨보려고 지금 손에 2개씩 들고 좀 가고 있는 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거 신문기사 내용을 좀 보면 철근은 생선 가시처럼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는 접착제 역할을 해줘야 될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아주지 못해 흘러내리듯 빠져나온 것으로 결국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맞다면 동절기 양생이 잘못된 거가 사실인 거죠. 질문 한번 보시죠.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이 외벽이 전체적으로 10층가량이 쓸려 나간 상황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양생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부층이 충분하지 않은 양생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단부가 무너진다고 밑에 층도 우르르 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인가요? 밑에는 양생이 다 됐을 텐데 이것도 왜 무너진 겁니까? 이제 이 질문인 건데, 이건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긴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바닥 구조 형태가 무량판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바닥 구조를 벽식, 기둥식, 무량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게 이제 벽식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벽이 상부 슬라브에 그대로 닿아서 이 벽마다마다 뭐 거실벽, 안방벽, 뭐 저 방 이 벽 이런 그 벽 자체가 상부의 하중을 받아주는 형태, 이걸 이제 벽식 구조라 그러고, 기둥식은 하중을 기둥 위에 있는 이 긴 보, 얘가 이제 상부의 하중을 받아서 기둥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구조 형태가 기둥식인 거고, 그리고 무량판 구조, 이거는 벽도 없고 보도 없어요. 그냥 기둥이 바로 이 상부 슬라브의 하중을 그대로 받아치는 이런 구조인데, 물론 슬라브와 만나는 이 부분, 여기에 이 기둥 주변으로 철근을 뭐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긴 합니다만, 다른 구조 형태에 비해서 이 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펀칭이라 그래요. 이 슬라브를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 무량판 구조로 근데 왜 하냐면, 같은 층고라도 이 천정고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가 없으니까. 제한된 높이 안에서 층수를 많이 올리려고 할 때 채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95년 6월 29일 붕괴한 삼풍백화점 무량판 구조였고요. 2011년에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막 매스컴 탔던 거 있잖아요. 구이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이것도 무량판 구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하중을 지지하는 벽인 내력벽이 없어 실내를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로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인데, 이 구조로 인해 상층부부터 떨어진 슬라브가 아래층으로 줄줄이 훑고 내려오며 총 12개 층이 붕괴된 듯하다. 나무 위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 형태를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 형태인 벽식 구조,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재건축하느라고 철거 중인 사진인데, 그 점선 안에 여기를 지금 보시면 굴착기가 있어요. 굴착기를 크레인으로 맨 위층에 이제 올려놓고 한 층 한 층씩 부셔서 점점 내려오는, 이런 철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하부층에 적 서포트라고 하는 뭐 가설 기둥으로 보강을 하긴 하지만, 이 장비가 올라가서 부셔도, 돌아다니면서 막 부셔도 해당 층 철거되는 그 층만 철거되는 거지, 이게 와르르 내려앉을 일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재건축이니까 얼마가 됐겠어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저 아파트도 81년도에 준공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으니까 지금보다 구조적으로 더 약해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점점 더 구조적으로 이 내진 구조만 해도 막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88년, 96년, 2005년, 2015년, 2017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강제로 되고 있어요. 네. 도급순위 9위인 메이저 건설사가 짓는 현장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충격이 조금 더 컸죠. 네, 아무쪼록 더 이상 추가 피해 없이 잘 수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그리고 정리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밝혀진 원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그때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